뭐 돌려막기 공천, 막장 공천, 빗장 프라이머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 건지 변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은. 박성규 의원 발언하십시오. 예, 네. 제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얘기니까 새누리당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더니 또 본인이 가로채가가지고. 나중에 예. 더불어민주당 할 때 먼저 하세요. 그래요? 그럴까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말 공천 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들 민망하기 짝이 없죠. 누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그대로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금 4시에 앉아 있지만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누구를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돌려막기 또 뭐 요새 돌직구 날리면서 탈당 사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옥새파동 얘기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그런 얘기 할 만한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김종인 대표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나 욕심 없다. 비례 관심 없다. 나 당 추스리고 나 뒤로 물러날 거다.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들어오셔서 비례대표 2번을 당신이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집거하고 보이콧했어요. 나흘 동안. 그리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자리 찾아갔어요. 저요. 그런 얘기들 저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비난하고 싶질 않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상향식 공천의 이 문제 제가 통계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약속대로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다 갈 수 없다는 것도 모든 국민이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죠. 동아일보에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어저께 250곳 가운데 141곳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56.4%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중앙에서 임의대로 몇 사람들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무시된 상태에서 공천이 됐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아쉽기는 하지만 첫걸음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경선한 곳 24.3%예요. 4군데 가운데 한 곳이 채 되질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역시 그렇더군요. 24.3%로 그렇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공천을 통해서 현역 의원이 바뀐 비율이 우리 새누리당은 157명 가운데 59명이 바뀌었어요. 37.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0명 중에서 32명 바뀌었어요. 29.1%입니다. 국민의당 21명 중에서 5명 바뀌었습니다. 23.8%예요. 자, 공천 과정에 전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받을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지적 하나에 가려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봐줘야지 작게 나타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전체를 또 본다거나 지금 이제 우리 박용진 대변인, 박용진 지금은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얘기가 들어오고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들어오고 이런 얘기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까지 있었던 작은 시도와 의미 있는 일들마저도 전부 빛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